사실은 지금 경선 초기인데 전당대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당심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이후에 그 구체적인 통합 원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온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그런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김관영 전 지사가 전라북도 도지사 선거에 나섰다가 이건 뭐 경선도 해보지 않고 네. 바로 그냥 아웃됐단 말이죠. 이걸 두고도 지금 전북이 심각한 어떤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지난번에 조국혁신당 통합 이야기를 네, 의총에서 꺼냈다가 네. 근데 결국은 그 성사시키지 못했잖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최근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조국혁신당과 통합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지금 급한 거는 우리 당내 통합입니다. 그렇죠. 당내 예, 통합. 예.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공정성 때문에 여러 후보들이 또 당선된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까 그 말씀 주셨던 김관영 전 지사 문제는 우리 당의 가장 불공정 선거 공천의 네.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 지금 이원택 현 지사도 수사받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그 당시 청년들과 네. 뭐 어떤 회합 중에 예, 대리비를 이렇게 전달하는 모습이 CCTV로 정확히 포착이 됐잖아요. 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김관영 지사는 이번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 자격을 잃겠구나. 저거는 정말 빼박이구나. 저 후보를 출마시키기는 어렵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만 김관영 지사가 전라북도에서 올림픽 서울을 이겼어요. 네. 전북이. 그래서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당 차원에서 예, 어떤 좀 고민이 필요했어야 되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했다고 봐요. 사실 그렇다로 오면 김관영 지사를 불러서 네. 소명의 기회도 좀 주고 그렇지. 그리고 정말 이거는 읍참마속의 자세로 정말 당신이 우리 당의 보배이기도 하고 네, 우리 당의 기여한 바도 크지만 당신의 이번 실수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중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당원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컷오프로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했으면 김관영 지사도 수용했을 것이고 네. 마음은 괴로웠겠지만 예, 전라북도 또 전국에 있는 우리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너무나 신속하게 제명 처리를 했거든요. 마치 이원택에게 그 공천을 줄 의도를 노고를 하듯이. 예. 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가면 이원택 현 지사들의 지지자와 김관영 지사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분열돼 있어요. 그렇죠. 분리돼 있어요. 예. 저 김관영 지사뿐만 아니라 전남 예. 지역에 보면 뭐 군수, 광역위원회에 대한 후유증들이 낙선한 사람들의 진영, 당선한 사람들의 진영에서 완전히 갈기갈기 당원들이 찢겨져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러다가 다음 총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벌써부터 염려가 됩니다. 저는 좀 신중한 입장이지만 조국 혁신당의 통합을 말하기 전에 네. 우리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우리 당원들을 통합해야겠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8월 5일 날 네. 전라북도를 방문하거든요. 전주. 네네. 김관영 지사의 복당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 제안하려고 그래요. 야 어느 누구도 그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너무 과도했다는 것이죠. 어. 저는 김관영 지사의 그 대립이 줬다는 것은 네. 사실 정말 큰 문제고 실수고 네. 또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처분이 네. 너무나 그 절차와 과정 없이 네. 너무나 신속하게 어허. 또 너무나 과도하게 이루어진 거에 대한 네. 우리 전라북도의 당원들의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은 많은 수의 전라북도 도민들 또 민주당 당원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김관영이 억울하게 이렇게 잘려나갔다. 이원택 당선을 위해서 정청래의 어떤 세력 관리를 위해서 희생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에 이제
당 지도부가 됨으로써 그런 민심을 달래는 역할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김관영 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네. 지도부가 제가 지도부에 들어가면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말 억울했던 사람 뭐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청년 당대표 나왔던 김보미 후보가요. 네네. 그분도 뭐 억울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강진군수 예, 예, 나갔다가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좀 면밀히 네. 잘 살펴봐서 정말 억울하게 네. 낙천한 분들이 있다면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뭔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네. 특히 제명당한 분들이 또 있다면 네. 복당 정도는 시켜서 그 지역에 네. 분노를 가라앉히고 예. 이제 지난 6.3 지방선거의 후유증은 정말 수습할 때다. 우선 당 통합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야 그런 얘기를 하는 후보가 아무도 없었는데 네. 김영호 후보가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선거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전 문제적 인물 아닙니까? 사실 전당대회 레이스 중에도 저 축구 청문회에서 네. 코치한테 왜 졌냐고 막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2030 세대에서 저 사람이 지금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될 상황이다라면서 민주당에 대한 이런 비판, 비토 정서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요.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책임이 좀 커요. 제가 불경을 순회하면서 우리 불경 당원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네. 이번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었었거든요. 네. 제가 원내 부대표도 하고 상임위원장 예. 또 외통위 간사, 교육위 간사를 하면서 제가 무심코 뱉었던 이야기, 제가 저의 알량한 저의 정의감과 소신으로 뱉었던 이야기가 이 불경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국회의원을 준비했던 분들, 기초단체장을 준비했던 분들에게 좌절감을 주지 않았나. 정말 이런 저의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도부가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인기를 주도하는 개인 드리블로 볼을 넣겠다라고 그런 의욕이 너무 강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 발언들 중에서 자신의 소신이 있을지언정 네. 총선을 망칠 수 있는 네. 그런 발언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라 보여져요. 네. 우리가 이번에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정말 정무적인 판단 또 이 당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지도부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지. 나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정말 총선은 필패입니다. 예. 자기가 발언하기 전에 피와 땀으로 정말 이 불경을 적시고 있는 여러 우리 험지의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네. 이 험지에 희망이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아니 월수금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최고위원들이 이제 당 대표에 이어서 이제 발언권을 갖는데 그때마다 당원들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또 저 양반 무슨 또 폭탄 발언을 하나 염려를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게 월수금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이거든요. 네. 정말 이 발언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국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든든한 민주당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네. 진짜 알량한 자기의 정의감과 자기 신의 소신으로 예. 선거를 망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 그런 발언들을 통해서 선거를 완전 망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신중한 투표를 저는 우리 권리당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말 저기 그 김영호 후보님이 좀 어렵고 또 좀 폼이 안 나더라도 최민희가 수석 최고위원 되는 순간 이게 정말 당은 나락으로 갑니다라고 좀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마 이제 최근에 뭐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예. 김영만 의원님이랑 막 언쟁 벌이는 글쎄 말이에요. 네네. 약간 이분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이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 안 하는 게 문제인데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은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렇지. 네. 예. 이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여러 가지 인사들에 대해서는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정말 엄격하게 저는 살펴봐야 된다. 네. 저는 또 이번 지도부의 중대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 내후년 총선 전에 징검다리 같은 큰 선거가 하나 보궐선거. 생길 가능성이 있지 네.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서울시장 위원장이시긴 했었죠. 22년, 24년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었죠. 그렇죠. 서울시장 위원장을 하셨고 그래서 서울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그렇죠. 아시고 네.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총선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김영호 최고위원의 역할이 매우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장 문제를 이렇게 지금 앞으로 이제 뭐 가능성이 높죠. 보궐선거 네. 우리 권리당원 뭐 분들께서 확실하다고 좀 봅니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장에 네. 오세훈이가 들어와서 매일같이 미꾸라지처럼 분탕질을 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궐선거를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대법원에서 네. 판결 받으면 이제 거의 보궐선거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오세훈 후임으로 나경원 들어올 수 있고요. 한동훈 같은 사람 들어와서 국무위원 회의 때 대통령의 발언 막 가로막고 분탕질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 분노가 끌어오르잖아요. 예. 보궐선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2024년 총선에 압승을 견인했던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이 서울시장 선거에 총책임을 지고 이기는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는 저가 이번에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2024년 총선 때 서울 제가 선거를 주관했죠. 제가 주도했던 거죠. 뭐 어떻게 됐죠 결과가? 그때 저희가 사실 좀 어렵다고도 했지만 48석 중에서 38석에 와, 승리를 배승을 거둬냈죠. 했네, 배승을 했어. 그러니까 강남 3구 네. 예. 그쪽이랑 좀 아쉽게도 우리 안기령, 도봉 네. 거기 패배하고 마포갑. 마포갑, 동작 이 세 군데 말고는 다 승리한 거죠. 네. 이야. 어떻게 해야 서울에서 이기는지를 잘 아시는. 그러니까 서울 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아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늘 저보고 민주당의 수도방위 사령관이라고 수도방위 했거든요. 사령관. 사실 수방사였죠. 그때는 제가 야당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난 그 22대 서울 총선을 압승을 했고요. 네. 또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또 김건희 퇴진을 위해서 우리 100대 특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네. 100대 특검 내가 특검 단장이었거든요. 네네. 광화문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말 몰아낼 때 제가 광화문에 매일 자리 잡고 정말 강력하게 투쟁해 왔거든요. 네네. 이런 투쟁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싸울 줄 알면서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말 미드필드의 삼선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삼선의 관록이 느껴지는 부분이 아까 그 김관영 지사 복당. 네. 야, 이건 아무도 생각도 못했고 이거는 그 검토도 안 했을 텐데 네. 이 아이디어를 내셨다는 것은 이 공동체 민주당을 만들기 그렇습니다. 위한 특단의 대책이다. 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억울한 사람의 눈물은 닦아줘야죠. 그렇죠. 이 동지라는 것이 예. 정말 억울한 동지를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아주고 눈물 닦는 게 동지지. 이 동지를 그러니까 좀 실수가 있더라도 네. 당연히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런 절차도 없이 네. 그냥 한 칼에 목을 베는 것은 동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김관영- 말씀드린 읍참마속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동지를 설득해서 네. 희생하게끔 네. 스스로. 조조가 양자의 목을 베잖아요. 네. 그 양자한테 그러잖아요. 네. 너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나라의 중심을 못 잡는다. 부득이하게 나의 양자 마속을 목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의 군령을 잡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우리 민주당의 단호함도 필요하고 그 단호함 속에는 따뜻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따뜻함이 없는 우리 공동체가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송영길 후보, 예. 김민석 후보와 예. 당권파의 연임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고요. 저는 당정청 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이번에 그렇지. 8.17 전당대회는 누구 대통령과 누가 호흡을 맞춰서 네. 당정청을 이뤄나느냐가 우리 권리당원들의 가장 중요한 선택 포인트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을 때 자기 지역구를 양보해서 대통령을 끝까지 지켰던 송영길 후보. 네. 예.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국정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네. 대통령이 총리직을 마감할 때 네. 국무위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이재명 정부의 성과 중에 네. 가장 역할을 잘한 것은 김민석 총리라고 치하를 했어요. 그렇죠. 칭찬을 했어요. 네. 이런 대통령이 고마워하고 대통령이 인정받는 후보가 당 대표가 돼야지 당정청이 일원화되면서 대통령의 동력과 여당의 동력 네. 이 두 동력을 통해서 네. 우리의 민심을 네. 다시 가져오고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고 대통령과 계속 엇박자가 나는 후보가 당선되면
당정청 관계는 저는 진짜 끝장난다고 봅니다. 당정청이 끝장나면 여당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난 1년 그때부터 동안, 여당이 아니에요. 예,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유감없이 봐왔던 부분입니다. 윤석열, 예. 한동훈의 관계를 보시면서 그렇지. 네, 네, 저는 다시 정말 우리 당의 권리당원들은 너무나 집단지성의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일은 안 만드신다고 보는데 네.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당정청 관계를 일원화해서 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네. 대통령을 뒷받침하면서 여당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지도부를 권리당원분들이 뽑아주셔야 되고 최고위원도 그런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을 반드시 뽑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김영호다.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최고위원 선거 말고 대표 선거 어제까지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번 이미 좀 판이 그 그림 그려지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당권파가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설계했잖아요. 네. 그래서 순회 경선을 충청에서 먼저.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의 고향에서 시작해서 네. 그리고 이제 노사모가 가장 활발한 네. 불경을 두 번째로 가고 예. 이제 마지막에 대전에서 끝내는 네. 이 설계를 했단 말이죠. 예. 저는 통상은 이제 제주에서 먼저 시작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밑에서 쭉 올라오죠. 예, 예, 올라오는 예. 것이 저는 맞는데 네. 저는 특히 충청에서 패배한 정청래 후보는 정말 아마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 보여지고요. 네. 특히 이제 마지막 슈퍼위크 네. 수도권과 호남 네. 거기서는 정청래 대표가 패배도 아주 큰 패배를 할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호남을 요새 자주 가는데요. 네. 정말 이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네. 반도체 AI 네, 그 메가 프로젝트 네. 정말 우리 그 정말 많은 서러움을 겪었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민들이 너무나 지금 고무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호남의 평생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됐을 때 네. 당정청이 일원화가 깨짐으로써 이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는 그냥 프로젝트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가고 예. 정말 이것은 진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완전히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완전히 결집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어떻습니까? 전북 이원택 지사는 거기에는 일단은 이제 공천의 후유증이 워낙 강하고요. 네. 강하고 예. 거기에 역시 그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예. 그 메가 프로젝트의 영향을 전북도 받는데 거기는 또 새만금과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게 사실 구조 사업의 엄청난 사업이고요. 네. 이 새만금의 현대자동차 사업이 진행이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하청업체부터 네. 기업들이 몰려 들어와요. 그렇지. 이게 구조에서 시작된 사업이 네. 90조가 되고 900조가 돼서 네. 결국은 전북의 새만금 현대자동차 사업도 아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라북도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신뢰를 갖고 있는 네. 당대표 김민석 네. 다음으로는 송영기를 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엔 선호투표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후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후보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1번 저 김민석, 다음으로는 송영길. 네. 또 송영길이 호남에 네. 정말 호남의 전통성을 갖고 있고 제2의 김대중 대통령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 또 만약에 송영길을 1번으로 쓰면 2번은 김민석해서 선호투표를 적절하게 운영하면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이번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은 좀 매우 희박하다. 매우 희박하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의 결과를 보시고 요거는 판이 굳어졌구나. 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 거네요. 마지막 슈퍼위크는 네. 이제 정청래 후보가 서울 출신의 네. 이제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서울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호남은 네. 정청래 후보의 조직은 이미 다 무너졌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이제 판이 좀 읽혀집니다. 네. 예. 자,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당원들께 김영호
최고위원이 꼭 필요하다. 네. 이 점을 좀 역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이제 미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 반도체 AI 클러스터 사업이 그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네. 권리당원분들께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제가 유일한 3선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는데요. 이 3선이라는 다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승리하는 민주당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철학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저 김용호 꼭 필요하다 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당대표 됐을 때 네. 저를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적도 있거든요. 제가 그때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겸직을 하는 것이 너무 이제 동료 의원들과 또 약간 어떤 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실 제가 정중하게 사행을 해서 비서실장을 못 맡았지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 신뢰가 두터운 거예요. 네, 뭐 예. 대통령께서 예. 그래도 저 김용호에 대한 신뢰를 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민주당의 지도부 네. 또 정말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 김용호 네. 꼭 선택해 주시면 네. 제가 2028년도 총선 승리와 함께 네. 2030년 우리 정권 재창출에 네. 제가 작은 불씨가 되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남 지역의 정청래 지역 기반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세력을 끌어들이지는 않겠죠? 네, 뭐 그 정도의 양심과 정치적 어떤 진심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자 최고위원 토론회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네, 오늘 5시에 있을 겁니다. 오후 네, 5시에 네, 네, 네. 어디서 합니까? 그 지금 공중파는 아니라 지역 KBS 아니 OBS 인천방송 오. 전 이제 인천방송이었죠. OBS. 예, 경인방송. OBS에서 합니다. 경인방송. 경인 TV, 경인 네네, TV. 경인 예, TV. 예. 알겠습니다. 저희 꼭 시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결과 또 이번 주말부터 대반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슈퍼위크 마지막 역전 홈런 네. 한번 꼭 쳐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역전을 네. 서울, 홈런을. 호남, 호남, 인천, 인천. 네, 또 강원, 네. 제주에서 예. 당원들의 투표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바로 후농 김상현 아, 선생님이신데 예, 김상현 선생님의 대를 잇는 우리 네. 김영호 의원님의 정치가 또 빛나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네. 큰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파이팅. 네, 파이팅.